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우리 시장은 방향성을 찾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양대 지수 결국 희비가 교차하면서 혼조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외국인의 코스피와 코스닥, 셀코리아가 지속된 가운데 로봇주급 등의 코스닥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지수는 부진해도 잘 가는 업종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업종 분석이 필요한 시점, 저희와 한 발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새해 첫 거래일 시장은 방향성 찾기에 나섭니다. 1월 2일 목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눌린 코스피, 코스닥은 로봇입니다. 큰 방향성이 없고 거시경제 환경은 하방 쪽으로 기울어 있다 보니 코스피는 결국 2,4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한 코스닥은요, 로봇주들이 강하게 오르며 1% 넘게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먼저 수치와 특징 섹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올해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움직일 주요 이벤트나 경제 지표가 부재한 가운데 상승 출발했던 양대 지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근처에서 소폭 하락 마감하며 2,400선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로봇 주급 등의 1.24% 빨간불을 켜면서 68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이 양시장 현물을 일제히 매도한 가운데 개인은 모두 매수 우위 보이면서 지수를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를 3거래일 연속으로 팔아냈고 기관은 이틀 연속으로 코스닥을 순매수하면서 개인과 함께 지수 상승을 이끈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가 부각됐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전선 섹터가 강했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13에서 27% 성장할 거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조업의 리쇼어링은 물론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도 전력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 밸류체인의 전방위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진단 속에 미국향 매출 확대가 전망되는 가온전선과 일진전기 등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방산주가 견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2025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정부가 385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무역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방산의 경우 신수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수출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확대한 2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펀드 신설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두 자릿수대 급등세 기록했고요. 국내 10대 증권사가 뽑은 올해 텐베거 유망 종목 2위를 차지한 기업이죠. 세트레가이도 상승폭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대표주들의 주가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현지 시간 1일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하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9, 제네시스 GV70, 그리고 기아의 EV6와 9 등 5종의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최대 7,500만 달러, 최대 7,5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의 보조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모델들이 IRA 보조금 명단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소식에 현대모비스와 LChel만도가 5에서 3%대 상승 랠리 펼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방향성을 찾고 있는 시장. 일단 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준 줄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 정부 올해 성장률 1.8% 전망,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 시그널 제시입니다. 시장에 부담이 된 요인들 먼저 짚어보면요. 일단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했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가 예상을 밑돌았고 뉴욕 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연일 출회된 점이 아시아 증시 투심 전반에 영향을 줬고요. 국내 요인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했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그렇다 보니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요. 한국은행 측에서는 안도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건데요. 일단 어제 신년사를 통해 이창용 총재는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지금 상황을 외환위기 코로나19와 비교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환율이 곧 안정될 것이다. 특히 곧 국민연금 환해지 물량이 나올 것이란 메시지가 나오자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출발했지만 5.9원 하락해 1,466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기재부가 어제 공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 내용이 포함된 가운데 주목을 받았다는 건 수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출 재정 지원 예산이 2조 9천억 원대로 확대됐는데 이를 활용해서 방산, 원전, 콘텐츠 등 관련 펀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에 앞서도 살펴봤듯 방산주들이 반응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선뿐만 아니라 AI, 바이오, 양자 분야를 3대 게임 체인저 신사업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해당 업종들도 올해 한번 주시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중소형주 강세 배경 로봇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2025년은 로봇의 해, 로봇 관련주의 A부터 Z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로봇 테마 자체가 13% 넘게 오르는 등 상승은 광범위했습니다. 로봇주를 움직인 뉴스 한번 크게 보면요. 일단 엔비디아가 테슬라 등에 이어 AI 로봇 경쟁에 참전을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월 31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지분 35%를 취득했고요.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AI와 소프트웨어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하드웨어를 개발, 또 삼성전자는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해 대대적으로 투자에 나설 예정인데요. 삼성전자까지 참전하며 2035년 55조 원 규모로 성장할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 경쟁은 이처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을사년은 로봇의 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총정리를 좀 해보면요. IM증권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언급하며 양사 대비 부가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공급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부품주들을 좀 나눠보면요. 로봇 관절 구동 장치, 즉 액추에이터와 센서 장비로 하드웨어를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또 로봇은 결국 AI로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단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해당 기업들 중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인 보픽과 관련해 감속기, 그러니까 동작 정밀도를 제어하는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협업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로보티즈와 관련해서 IM증권은 글로벌 주요 휴머노이드 업체 액추에이터를 공급한 이력이 있어 수혜가 기대된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로봇 섹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LG전자는 엔젤 로보틱스의 지분 6.4%, 로보티즈의 지분 7.3%, 로보스타의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에도 투자를 한 바 있고요. 포스코의 경우 누로메카와 또 SK오는요. 유일 로보틱스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은요. 티라유텍의 최대 주주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증권가 코멘트도 짚어봐야겠죠. 유진투자증권은요. 삼성전자의 참전으로 국내 로봇 분야의 관심은 확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IM증권은 국내 대다수 업체들이 아직 휴머노이드와의 상관관계는 낮아 본업, 예를 들어 협동로봇이라면 협동로봇, 물류로봇이라면 물류로봇 등 본업이 개선되어야 주가가 반등한다고 봤습니다.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은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도입 극초기 단계인 만큼 변동성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오늘의 주요 일정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DB는 어제 정규장에서 계열사인 DB금융투자, DB하이텍과 정보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데 이어 마감 후에는 DB손해보험과의 계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DB손해보험과 2,985억 원으로 작년 매출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계열사들과 총합 4,184억 원에 달하는 계약 체결 소식이 오늘 정규장에서 어떤 재료로 쓰일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머티는 인도네시아 법인인 PT그린 에코니켈에 533억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업스트림 확장을 통한 사업 다변화 그리고 전구체 사업에서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걸음인데요. 올 2분기 부진한 업황이 회복할 거라는 분석 속에 올해 2차 전지 상승 전환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클로버스는 어제 니어솔루션과 17억 5,600만 원 규모의 코웨이 U9 DC 필터 자동화 설비 구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작년 매출의 7.3% 규모인데요. 어제 25.6% 급등했던 클로봇, 오늘도 상승가도 달릴 수 있을지 오늘 흐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들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선박 운항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율운항 선박법이 오늘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됩니다. 무인 선박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기대감 속에 어제 상승했던 조선주가 오늘도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일본 증시는 새해 연휴로 휴장을 이어갑니다. 오늘까지 휴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거래가 재개될 텐데요. 부진한 경제 지표에 하락했던 중국 증시 등 아시아권 증시가 숨고르기에 나선 가운데 이탈한 수급이 우리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지 외국인 수급 향방 주시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 미국에서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골든글러브 시상식의 작품상 후보로 오른 가운데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가 오늘 미국 출국에 나서는데요. 지난 시즌1 나무조연상의 영광에 이어서 작품상 수상이 가능할지 또 그 기대감 속에 오늘 관련주들 상승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간밤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는요, 109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는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또 테슬라는 간밤 6%나 하락했습니다. 즉 오늘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망업종 위주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